네,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 자동화라는 요 분야에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자동화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실제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AI 에이전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는 이런 에이전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AI 에이전트가 기업에서 뭔가 그 효과를 보려면 이 리즈닝과 툴 그리고 액션 실제로 이 세 가지 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LLM 기반의 실제로 AI 에이전트의 머리 역할을 하는 판단 부분 그리고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손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손발의 역할을 해주는 API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API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 속하고 있는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도구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LLM과 툴을 가지고 그 기관계 시스템 또는 업무 시스템에 실제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동작을 하는 실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AI 에이전트 구축을 하러 갔는데 이런 툴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어떤 것만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면은 실제로 가능한 거는 생성형 업무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LLM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시스템에 뭔가를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동작을 하거든.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툴이 없다면 가능한 거는 뭐 문서 초안을 만든다든지 이메일 초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실제로 뭐 ERP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LLM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AI 에이전트가 툴이 없다 그러면 브레인 온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머리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 툴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툴이 우리가 뭐 구축을 하러 갔는데 툴이 막 널려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활용이 쉽게 과연 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해 봤을 때는 막상 이제 구축을 하러 가면 생각보다 이런 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AI 에이전트를 이제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제 여쭤보면 API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툴인 API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즘 표현하는 에이전트 레디 API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레디 API가 뭐냐면요. API는 있는데 이거를 에이전트가 활용을 못하는 수준의 API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예전에는 API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기획을 할 때 API를 만들 때 뭐 시스템하고 연계하기 위한 API를 보통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는 에이전트인데 API는 시스템하고 시스템 간에 연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사람이 뭔가 그 API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API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API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API를 가지고 MCP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API들이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ERP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각각 조회하는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어떤 권한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는 데이터를 다 조회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권한을 줘야 되나? 그렇다고 슈퍼 권한을 줄 수도 없잖아요. 무작정 권한을 얻음일 권한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또 보안에 취약할 테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AI 에이전트 구축 과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뭐 휴먼 센트릭 AP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API가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개발자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템 개발자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API예요. 그래서 이런 API가 있으니까 입찰 공고를 매일 조회해서 뭔가 데이터를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에이전트를 보시면 지금 페이지 넘버하고 이제 몇 페이지까지 표시할 건지에 대한 API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웹사이트 들어가면 실제로 그 리스트, 조회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 정보를 넣어달라고 하는 파라미터거든요. 이걸 AI 에이전트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 인쿼리 디아이브라는 알 수 없는 파라미터 이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값을 일령만 넣을 수가 있어요. yes or no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PI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AI 에이전트로 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API를 뭔가 좀 이제 차세대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개편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밑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2025년에 이제 포스트라는 기업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글로벌하게 이제 API 퍼스트 기업은 많아요. API 퍼스트 기업이 API를 먼저 설계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은 83.2%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API를 만들고 있지만, 그 실제로 API를 쓰는 추세를 봤더니 다 개발자들만 쓰고 있어요. 사람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에서 API를 얼마나 쓰냐고 봤을 때는 실제로 한 25%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API는 많지만 쓸 수 있는 API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API가 잘 돼 있다고 하면은 뭐 바로 AI 에이전트의 이제 툴로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IPA를 써서 아마 우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입찰 공고를 한다고 했을 때 IPA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IPA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뭐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모든 과정에서 다 만들기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이제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는 마치 사람같이 그 시스템을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처럼 뭔가 화면을 접속하고 화면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CU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엔트로픽에서 만든 이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아마 뭐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UA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제 CUA를 표현한다면 Text to GUI Action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이 지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화면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내일에 해당하는 항공편 파리를 조회한 다음에 파리 조회에서 항공편을 이제 날짜대로 예약하는, 이것들을 마치 이제 사람이 하듯이 화면을 보고 판단해서 동작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API가 없으면 이걸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UA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CUA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처럼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간 메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UA는 그렇지 않아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화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번 들어가는 경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예약해줘라고 했을 때 어쩔 때는 뭐 스카이 스캐너로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다른 사이트 들어갔다가 이렇게
랜덤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U의 정확도가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아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CU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런 랜덤성과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마치 이제 자기가 클릭하지 않아도 클릭했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핵심은 이 스킬 기반의 CUA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CUA 같은 경우에는 랜덤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되지만 뭔가 한 번은 이랬다가 다음 번은 이랬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경로를 지정해주고 너는 이렇게만 가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기반의 CUA를 동작을 시킨다고 하면 내가 지정한 경로에 항상 화면을 가지고 판단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스킬 기반의 CU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킬이 있고 스킬이 없다의 차이는 스킬이 없을 때는 화면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동작을 하게 되지만 스킬이 있다고 하면은 정해진 절차대로만 동작을 해요. 마치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길을 따라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동작을 항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상한 화면에 들어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스킬이 없을 때는 매번 한 번 실행하고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킬이 있는 경우에는 스킬이 이미 쌓여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노하우대로 CUA가 동작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 동작을 하더라도 계속 재사용해서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스킬 기반의 CU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용평가서, 기업의 신용평가서를 다운받아서 이걸 실제로 이제 조회해보는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용평가서에 대한 스킬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스킬을 실행하게 되면 CUA가 실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스킬대로 제가 만든 스킬대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구동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도 수집하고 PDF도 다운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운받은 이런 정보들을 패브릭스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요 3단계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방금 설명드렸던 시연을 하기 위해서 스킬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이런 스킬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명세서를 만들어요. 첫 번째 스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킬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스킬을 이제 LLM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이야라고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스킬에 대한 설명을 맨 윗줄에 적고요. 두 번째로 너는 어떤 툴만 써, 너는 어떤 사이트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포맷으로 저장해, 어떤 포맷으로 저장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 스키마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절차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 절차도 적을 수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에이전트가 화면 기반으로 동작을 할 때 화면이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화면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정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주의사항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 명세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명세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동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제 CUA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게 좌측이 이제 V2 오토메이션에서 만든 스킬 기반의 데스크탑 에이전트고요. 우측이 실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동을 시키면은 좌측에서 뭔가 판단이 돼서 우측을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웹사이트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서 수집이라는 스킬을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5개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을 보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스킬을 가지고 처음에 먼저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이동해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신용평가 정보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처음에 분석을 해서 이 게시물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서 게시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클릭해서 실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이 상세 페이지에서 스킬에 적어놨던 어떤 정보를 가져와라는 지시문이 있었을 텐데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PDF를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PDF를 다운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았으니까 제가 2개만 다운받으라고 했거든요. 스킬에다가. 그래서 2번째 게시물을 찾아서 다운을 받도록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킬의 진가가 발휘가 돼요. 제가 아까 주의사항에 그 똑같은, 그러니까 너가 잘못 클릭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정보를 계속 수집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라는 제가 명령을, 그 스킬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데이터와 2번째 데이터가 데이터 값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실제로 잘못 눌렀는지 오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이제 한 번 더 게시물을 클릭해서 내가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잘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상세 정보를 다시 수집하고 PDF로 다운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술한 스킬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저장된 PDF를 이제 패브릭스에서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저 난리지를 가지고 제가 방금 다운받았던 PDF에 대해서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신용 등급과 평가 의견 정리해줘,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날리면 패브릭스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패브릭스가 AI 에이전트이고요. 앞선 그 CUA, 그러니까 스킬 기반의 CUA가 실제로 말씀드렸던 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감독원 사이트에서 API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스킬 가지고 기술한 내용 가지고 쉽게 화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UA 정의에 대해서 오픈AI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CUA는 실제로 사람같이 GUI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학습된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CUA는 마치 야생마 같아요.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야생마 같습니다. 이 야생마에게 뭔가 채찍질을 주거나 하네스를 주거나 뭔가 경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스킬이고요. 그래서 브리트 오토메이션의 데스크탑 에이전트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뭔가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항상성을 가질 수 있는 CUA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강화한다면 RPA까지 접목해서 저희가 훨씬 더 이제 강화된 형태의 구축을 위한 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